이게 과연 효과가 있어? 아이들 가르친 게. 근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메타인지적 이 처방 기능 학습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제가 알고 있는 아마 최초의 문제인행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랑구 A+ 학원 원장 김훈겸이라고 합니다.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다 다르다.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시대는 좀 지나갔다. 개인에게 다 맞춰주는 게 좋다. 그래서 수학의 문제은행에 대한 어떤 탐색, 알아보는 것, 또는 관심이 좀 평상시에 아마 유독 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문제은행은 4개 정도 회사의 문제은행을 사용했고요. 아직 하나는 10년 넘게 계속 쓰고 있는 곳도 있고, 이제 최근에 수작을 좀 알게 돼서 수작을 사용하고 있고요. 문제은행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교육적 효과를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것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과를 제가 스스로 측정을 해봐야겠다. 학교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너무 우리가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구조에 대한 어떤 압박감, 이런 부분이 좀 썩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면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, 과거에는 직관적으로 가르쳤지만 어느 날 그런 문제를 아이들에게 주고 학습의 성과를 분석했을 때 이제 제가 그래, 이거다,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. 이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.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의 분류가 세밀하지 않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제공하는 그 틀을 사용자이긴 하지만 그대로 써야 하는 이런 부분이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서 좀 어려웠고요.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있는 지역은 아주 뛰어난 아이도 있지만 중간도 있고,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친구도 있고, 굉장히 아이들이 다양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그 다양성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학원에 맞춰줄 수 있는 문제은행이 필요한데, 그런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추가 개발 요청을 했을 때 그 회신이 오고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. 이 학원이라는 게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이게 딱 분기별 1년에 딱 4개의 어떤 시작인데, 그런 부분에 어떤 수요를 못 맞추는 게 좀 어려웠고, 일단 불편해요. 뭘 다 만들어야 되고 확인하고,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문제은행에 있는 수록된 20만 문항을 다 확인하는데 저도 2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다 정확히 알면 누구든지 이런 문제를 쓰기에 편리한데,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각 학원의 특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. 수작의 경우는 그 유형 분류가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어? 아이들 가르친 게. 근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만족하지만 실제 사용자, 학생, 학부모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고 있고, 그래서 그 다음에 학습자가 오답은 당연히 있거든요. 학생들은 당연히 틀리는 거고, 그 틀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주느냐가 이제 노하우고 그게 경쟁력인데, 수작의 경우는 최대 6년치 정도의 학생 개인 DB, 그 문항의 학습 이력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딱 볼 때는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중학교 1학년의 방정식은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면 훨씬 이 아이에게 효과적이다. 이제 이런 게 현실이 가능한 거고. 수작의 가장 좋은 점은 메타인지적 분석 방법이에요. 아느냐, 모르느냐를 학생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게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하고, 가장 좋은 방법인데, 현실적으로 그 메타인지적 사고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. 이런 실제 공간 속에서.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수작을 통해서
이제 시험지를 만들고 과제를 주고 이제 기록을 했을 때 거기에 오답률이 나와요, 실시간으로. 그래서 예를 들면 야, 오답률이 9%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학교 성적으로 말할 땐 너가 91점 정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, 근데 선생님이 너에게 준 과제에는 상중하라는 분류가 있어. 나는 그냥 시험지 한 장을 받았지만 근데 그 선생님의 의도는 좀 쉬운 걸 많이 준 건데 그거에 비하면 이 오답률은 좀 높은 거야. 실제는 중상의 수준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어. 근데 그게 이제 교육적으로 출제자의 의도, 그 다음에 학습의 평가 결과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같이 공유를 했을 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 생각이 더 향상된다는 걸 저는 느끼죠. 결국은 이제 대학 입시를 가는 수능 시험이라는 건 혹자는 누적된 학습량이라고 하거든요. 그 말이 전혀 틀리진 않아요. 사실은 많이 풀어야 한다는 게 맞긴 한데, 단순하게 반복 위주로 가는 거는 어찌 보면 공부하는 학생한테 너가 꿈이 있으니까 희생하라 라고 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일 수 있는데, 수작은 그런 단순 반복을 좀 경감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이 유형은, 예를 들어서 A7이라고 하는 유형은 저는 아이들에게 다 그걸 공개를 해주거든요. 시험지 상단에 A7 이 기호가 코드가 있고 유형명이 다 적혀 있어요. A7 유형은 네가 완벽하게 됐어. 다만 A9나 A10 유형은 안 된 거야. 이 유형은 봐봐, 여기 50%가 안 되잖아 지금.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해야 돼. 그래서 필요성을 알려주고 복습을 시키는 거고요. 이미 된 유형은 이제 어떤 형성평가라고 하는 형식의 문항을 제가 포함을 시켜요. 왜냐면 사람의 또 인지 능력이, 기억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. 그 형성평가를 통해서 얘가 70점 이상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유형은 너 충분히 알고 있는 거야. 다시 할 필요가 없어. 라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또 줄여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부분이 있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수작은 선생님이 입장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. 처음에는 수작이 제공하는 디테일한 성적표를 다 보냈더니 이게 일이에요. 이걸 설명하느냐고. 근데 그거는 별로 제가 볼 때 권해드리지 않고 아주 그냥 단순한 게 있어요. 계통 분석표라고 하는 기능에 뭐 640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 정답률은 뭐 85%입니다 라고 요 정도만 딱 보냈을 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잘 존중받고 있고 잘 케어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좀 심플한 거를 저희의 경우는 좀 선호하시고,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 있어요. 그게 뭐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언제부터예요? 그러면 그때는 수작이 그 기능이 다 있거든요. 그 기능을 다 성적표를 펼쳐서 하나씩 중단원별로 퍼센트 이 정답률에 대한 수치를 다 안내해 드렸을 때 부모님들의 답변은 뭐냐면, 원장님 끝까지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기겠습니다.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이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술을 저는 예전에 겪어봤습니다. 사실 겪어봤고, 이분들이 그 수작 안에 구현되는 그 기술이 세계적인 공식 편집 기능인 그 레이텍, 라텍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사용하고 계신데,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한글 HWP와 비슷한 기능이지만 훨씬 더 범용성이고 개방성이 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, 즉 그 얘기는 기존의 문제은행 회사가 한 페이지를 이미지로 제공하는 이런 방식에서 글자 하나하나, 수식 하나하나가 다 텍스트 기반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이 반드시 있다. 그 다음에 이 수작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.